세계지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지리 단원을 나가게 되고요. 첫 시간이므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자연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자, 건조 아시아라고 하면은 보통 서남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들이고요. 흔히들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 부분들과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데요. 기후대가 비슷하고요. 비슷한 좀 유사한 문화들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임에도 묶인 거고요. 북부 아프리카라 하면은 사하라 사막의 이북, 사하라 사막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요. 그 북쪽을 의미합니다. 자,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백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명을 먼저 좀 채워볼 건데요. 주요 국가들. 여러분 교과서 122페이지에 보면요. 국가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답안으로 보도록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서남아시아 쪽부터 볼까요? 가장 큰 요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 반도 자체가 아라비아 반도죠. 그리고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이 왔던 나라죠. 예멘. 그다음에 여기는 오만이에요. 오만.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요새 중요해지는데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영어 약자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반도 국가가 있는데요. 카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중요한 나라 쿠웨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고요. 바로 옆에 여기 좀 큰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이 과거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예요. 이 지역이 페르시아,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양탄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위쪽이 시리아입니다. 여기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죠. 시리아의 난민들이 이제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로 이동을 한 것이지요. 자, 시리아 옆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건 레바논이고요. 여기 이렇게 생긴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중요한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이쪽 먼저 볼까? 이란 옆쪽에 있는 요 나라. 여기는 일단 인도가 잘린 거고요. 인도의 이쪽 북서쪽에는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뭐뭐뭐 스탄 나라들이 이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좀 큰 편이죠. 이쪽에서는 위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쓰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이거든요. 무슨 스탄이 있는 나라들이고 이 바다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바다는 카스피해입니다. 그래서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스피해를 둘러싼 나라들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카자흐스탄이 있거든요. 요거는 카스피해 분쟁을 다룰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경계에 있는 이집트.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순서를 맞춰서 한번 외워볼게요. 요 길쭉한 맨 왼쪽에 있는 나라 모로코입니다. 선생님이 모로코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모로코에 도착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렇게 순서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알티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나라까지는 좀 볼게요. 왜냐면 이 밑이 이제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는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그 다음에 여기가 수단이죠. 수단이 이제 남수단과 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내전이 나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사하라 사막을 사막화 이야기할 때 나오는 나라들이 차드, 수단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지형인데요. 요거는 교과서 124쪽을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프리카 쪽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쪽에 신기조산대입니다. 아틀라스 산맥이 있어요. 가끔씩 선생님 쪽지 시험 봤을 때 아틀란티스 사막이라고 쓴 친구들 있는데 아틀란티스는 가상의 도시 이름이죠. 여기는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산맥을 또 한번 볼까요? 높은 산맥은 아니지만 이제 높은 고원지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터키에 위치한 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도 고원에 위치를 하고요. 이란 고원과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 이란 고원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힌두쿠시 산맥, 텐산 산맥, 알타이 산맥 이런 산맥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다 신기조산대입니다. 다 신기조산대예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하는 신기조산대입니다. 그 다음에 산맥을 봤으니까 사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산맥은 정말 잊으면 안 되죠. 사하라 사막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제 넓은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우리 아까 봤던 여기 수단이라든가 차드라든가 이런 나라에 걸쳐져 있죠. 여기만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선생님이 갔던 부분은 이쪽이에요. 이쪽. 모로코의 이쪽. 여기도 사하라 사막에 이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하라 사막. 점점점점 되어 있죠. 점점점점 이게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이게.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도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BW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바팔리 사막, 네푸드 사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키질쿰 사막, 카라쿰 사막, 건조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강은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합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고요.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한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요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고요. 나일강도 국제하천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하천이죠. 그래서 발원지는 이쪽이고요. 이쪽이 상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류, 나일강, 이집트를 지나고 여기에는 바다와 만나면서 이제 강물이 갈라지고
토사를 쌓아놓게 되면서 삼각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이 있는데요.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나올 때 이제 좀 익숙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바다와 호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아랄해가 있죠. 아랄해. 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호수치고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작아졌어요. 이 호수이자 바다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요. 바다라고 이름 붙은 게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도 사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육지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호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넓어가지고 바다로 보는 것이냐 호수로 보는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아라비아 반도 앞바다인 좁은 만,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이란이었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신기스콕 산지, 여기 아틀라스 산맥이라든가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란 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죠.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판이 좀 두꺼운 편이라 화산 활동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시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고원. 그 다음에 이란 고원.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니 텐산 산맥이니 이런 고원들이 다 신기조산대 일부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하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물이 흐르면서 끌고 온 흙과 모래들을 바다와 만나면서 싹 쏟아놓는 거죠. 삼각주는 퇴적지형이겠죠.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퇴적지형. 깎여서 만들어진 침식이 아니라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이죠. 그 다음에 외래하천입니다. 이집트에서 끝나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외래하천, 외국에서 왔다. 외래하천, 그 다음에 국제하천, 여러 나라를 흐르기 때문에 국제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과 관련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요. 르완다, 에티오피아 이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수단을 흐르고 이집트를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상류에 위치한 나라들이 강물에 뭐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강물을 너무 많이 써버린다든가 하면 하구 지역 그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겠죠. 그래서 나일강은 외래하천이자 국제하천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 마찬가지로 외래하천이자 국제하천이자 왜냐하면 터키에서 발원해서 이라크 쪽으로 가니까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형성한 강입니다. 여기서 4대 문명 중 하나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막을 한번 볼까요? 사막이 이쪽에 형성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그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는 쪽이 사막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열대 고압대는 대략 북위 혹은 남위 23.5도를 기준으로 분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3.5도 선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북회기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요쯤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곳에 사하라 사막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막이 리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리비아 사막 이쪽에 표시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사막이 루바팔리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루바팔리 사막. 그래서 이런 사막들의 공통점은 북회기선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중, 아열대, 고압대 영향. 그래서 사하라 사막, 리비아 사막, 루바팔리, 사막 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잠깐 내려가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인구 밀집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을 살펴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지역이 살기가 좋진 않아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봤더니 첫 번째, 습윤 기후가 나타나는 지중해 연안. 이쪽을 말하네요. 이쪽. 지중해 연안이니까 지중해성 기후도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외래하천 지역. 나일강도 외래하천이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주변 지역 등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 밀집해서 살아간다. 오아시스는 아무래도 좀 산발적으로 위치를 하겠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인구가 몰려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관계 기술, 물을 끌어오는 기술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가 보급되면서 거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기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이 바로 북회기선이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북위 23.5도. 자, 주요 지점 한번 기후 볼까요? 우리 카이로 대표적인 BW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 알제리의 수도 알제. 지중해 연안이니까 CS 기후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해류를 하나 표시했으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카나리아 해류예요.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해류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이제 북극이랑 가까운 쪽에서 온다는 거니까 이쪽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겠죠. 자, 기후별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사막기후,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고 일교차가 크죠. 낮에 해가 있을 때와 밤에 해가 졌을 때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연중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이 지역은 사막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카나리아 해류를 쌤이 왜 얘기를 했냐면 한류 연안에도 사막이 나타나죠. 바닷물이 한류면 증발이 일어나지 않고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건조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북외기선이 지나는 지역인데 한류까지 흐르면서 이 해안가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 사막들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텝 기후는 사막 기후 주변이죠. 이 사하라 사막에 남쪽 스텝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북쪽 스텝하고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BW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온다는 거잖아요. 둘이 이제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시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스텝 기후는요. 여름의 주변, 여기 AW 기후가 있는데요. 이 AW도 아열대고압대의 이동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주변 AW가 우기일 때, 즉, 적도수렴대가 북위도로 올라왔을 때, 북위도로 올라오면 AW, 사바나 기후는 우기가 되겠죠. 그 우기의 영향을 받아서 요 우기, 그 AW 가장자리에 있는 스텝에 약간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요 CS는 좀 다르죠? 그래서 겨울에 요 BS는 좀 다르죠? CS,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적도수렴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중위도 저압대가 내려오면서 겨울에 이제 비가 조금 내리게 되죠. 겨울이 상대적으로 우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BS 기후는 겨울에 이제 강수량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있으니까 1월과 8월로, 7월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보면 이쪽 BS에 비가 오는 시기는 요 사바나가 비가 오는 시기니까 7월이 되겠고 요 BS는 이제 요 CS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요 CS가 비가 올 때니까 겨울이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1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도 나타나요. 이 지역에 이 쑥색으로 표시됐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열대고압대 영향으로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다소 습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를 해보자면 지중해 연안 일부 지역이니까 주요 도시들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여기 해안에 있는 국가들 아까 봤었잖아요. 알제리, 티니지,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당합니다. 근데 북쪽 일부겠죠? 요 남쪽은 BW 기후가 나타날 것입니다.